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김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니 제가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금 같은 오후 이 본사에서 이렇게 퇴근 후 애터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2013년 여름 어느 날 언니로부터 화장품을 선물 받으면서 애터미와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그 화장품 안에 애터미 선크림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선크림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달렸던 햇빛 알러지로 인해서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템이었거든요. 이 선크림을 쓰면서 저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을 전혀 모르고 썼어요. 한 8일 정도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햇빛 알러지 환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크림을 써보기도 했거니와 제가 첫 사회생활을 여행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한 번 내지 2번을 해외를 출장을 갔고, 출장을 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마음에 드는 선크림을 구입을 해봐서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써보면 이게 좋다, 안 좋다, 대략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써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는 3, 4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뭐라 그래요? 아시는 분도 아시죠? 4개 사면 7,650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에 8,000원짜리 선크림이 듣고 나서 너무 기뻤던 게 아니라 너무나 의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 늦게 낳은 딸아이도 저와 똑같이 햇빛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엄마, 저, 우리 딸이 함께 이 선크림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좋으면 비싸고 싸면 비지떡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선크림이 의심이 돼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잘 알아봤죠? 애터미를 알아봤더니 애터미가 정말 좋은데 정말 쌌고 또 그 마트만 이용을 해도 어쩌면 돈이 되고 그 돈이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아보고 바로 애터미를 부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첫 직장이 여행사였고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이거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중간에 장사도 하고 또 영업도 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제가 20년간 보험 영업과 또 재무사에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재무상담 일을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을 만나서 이분의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인 제가 정작 노후 준비가 너무 막막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내 노후가 아주 취약하다라는 걸 수치화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를 알고 방법을 알게 됐고, 그러니 당연히 선택을 하고 부업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부자가 되실 분들이세요.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부자가 되시죠.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 재무 상담을 하면서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화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 기관에 가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자로 가는 길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고민하는 분들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90% 이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부자가 많이 없잖아요. 실제로 저 수치에는 부자인 사람들도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대답에 평생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4%나 되더라고요. 저는 이건 좀 놀라웠어요. 보통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부자가 되겠죠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밑에 계신 분들이 훨씬 현실적이죠. 10년 만에 될 거다, 20년 만에 될 거다, 30년, 40년 만에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요즘은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돈 벌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시대를 반영해서 그런지 대답이 굉장히 평생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이 많았던 거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뒤에 40%의 분들도 뭔가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것보단 희망사항이거나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런 여론조사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독보적으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및 실물 투자. 2위가 우리 흔히 말하는 금수저. 그렇죠? 상속 및 증여를 통해서 내가 노동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2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13년째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았어요.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부동산으로 나 지금 이미 부자가 됐다 그렇게 나는 부자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알고 계신데 왜 부동산 투자 안 하셨어요? 이 부동산 투자가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무상담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죠. 한 가지가 뭐예요? 네,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종잣돈이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처럼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집을 옮겨가면서 집을 불리거나. 근데 이것도 집을 불리는 거는 잘된 케이스고요. 그러려면 정보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이 부동산이야? 나 저거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금수저는 더 할 수가 없죠.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자라는 화두를 꺼낸 이유가 있겠죠. 왜일까요? 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애텀이라는 사업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부자가 돼요. 제가 오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죠? 여태까지 돈을 벌어 오셨고 현재도 벌고 계실 거고 지금 이 시간은 퇴근 후 애텀입니다. 투잡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니만큼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법상 돈을 버는 소득의 방법은 저렇게 7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어떤가요? 너무 좋죠? 예, 저거를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자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돈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일을 해요? 지금 트렌드 큐레이션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대부분의 분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원천이 나의 노동력과 나의 시간이에요. 내가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야 소득이 발생되는 구조인데 얘의 특징은 뭡니까? 만료기간이 있어요. 언젠가 끝나요. 그거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런데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다치거나 아프면 일을 못하죠. 제가 영업을 할 때 우리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얼음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10대 인대가 쫙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목발 짚고 하고 다니는 과정이 3개월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일을 전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저는 영업이었잖아요. 첫 달은 괜찮은데 주택달, 세대달이 되니까 소득이 급격하게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상태가 나의 노후겠구나. 내가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나의 노후를 미리 체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201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내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내가 몸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일을 못하게 되고 또 나는 건강하고 일을 할 만해 총기도 있고 여전히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다고 일을 그만하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은퇴죠. 예, 은퇴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 제가 첫 직장이 여행사라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때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많은 분들이 또 회사를 관두게 되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만, 근로소득으로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거나 생활을 한다면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연금소득을 바랍니다. 연금소득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안정적인 소득이기는 하나 불이익기간이 있어야 수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불입해야 많은 돈이 나오고 적은 돈을 불입하면 아주 적은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만만치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금 소득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뭐 강의를 하고 받는다든지 뭐 음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걸 일시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부자란요, 뭐 60억이 있어야 부자다, 금융자산 10억이 있어야 부자다, 여러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의 창이 다양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업소득으로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매달 3천만 원. 부자예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3천만 원을 벌어서 3,500씩 매달 써. 그렇다면 부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비축할 수가 있고, 또 이 돈이 5년밖에 안 나와. 5년 후에는 백수가 돼. 그렇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작은 돈도 길게 받으면 큰 돈이 되고요, 큰 돈도 짧게 받으면 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하나만 가지고 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부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고소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자 소득으로 500만 원,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500만 원, 또 사업소득 월급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벌어서 2천만 원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뭐 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부자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내가 만에 하나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나오고, 내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취약하더라도 내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받는 이 소득의 포트폴리오가 쌓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자들은요, 아까 자녀에게 상속을 해준다 그랬는데, 부자는 어느 한순간에는 자수성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노동소득으로 벌어서 일정 부분을 종잣돈을 만들어서 불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의 상이 다양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과연 어떤 소득일까요? 애터미는, 예,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시스템 소득이에요.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봤어요. 저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다 읽어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도 저게 출간된 당시에 1권이 출간됐을 때 읽었습니다. 읽고 어땠어요? 대부분의 분들처럼 저도 좋은 얘기다 하고 다 덮어놓고 제가 살던 대로 살았죠. 다 그러고 사십니다. 파이프라인 우화도 읽어봤거나 저 우화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시스템이 결국은 돈을 벌게 하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건데, 이 책에 소개된 게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무나 못 만들죠. 예,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 근데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 어때요? 들어가는 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영업을 했고 제가 꽤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갖 네트워크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네트워크 제품을 써보라고도 하고 보상 플랜을 설명하기도 하고 세미나 가보자고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가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네 발로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저의 이미지는 어땠냐? 제품을 써보라고 해서 써보면 꽤 좋아요. 그런데 서민인 내가 다시 재구매할 만큼 덥석 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들어봐도 야, 누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소개해 주신 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도 돈이 안 되고 곧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책에 나와 있는 건 이론일 뿐이고 현실은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가 드디어 그 이론에 부합되는 회사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엔잡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엔잡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엔잡러라는 말이 좋으세요? 뭐 좋고 싫고가 떠나서 이미지가 이거 이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요즘 대세야, 이래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저는 일단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년 IMF 이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죠. 예,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97년 이후에는 명태니 조태니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졌어요. 일자리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점점 그럴싸한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에서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 직장인의 91.2%가 N잡러를 꿈꾼대요. 그래서 실제로 22.3%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부업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 많죠? 네. 이 부업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여러분들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장 하나 다니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예, 하나만 다녀도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고 주말이 되면 꼼짝 못하고 방바닥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2개, 3개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본업에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벌기 위해서 엔잡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되게 저는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적은 소득으로 맞춰 사는 사람보다 훨씬 준치적이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데이터를 보면 좀 염려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부업하고 있는 활동 분야를 보니까 아까 트렌드 큐레이션에서도 나왔는데 역시나 노동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노동소득인데 본업보다 고용 형태가 더 어려운 그런 부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우리 삶에서 필요한 충분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라는 조사를 했더니 한 달에 130만 원을 벌고 싶다라고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 큐레이션하고 조금 조사가 다른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실제로 벌어들인 사람이 83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는. 아까 61만 원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61만 원이든 83만 원이든 작아요? 많아요? 많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달에 월급을 80만 원 올려준다 그러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들 80만 원이란 돈이면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차를 좀 더 좋은 거로 바꿀 수가 있고 요즘엔 전월세에 많이 사시니까 내가 집에 평수를 늘려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쓰고 돈을 모을 거야.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을 오래도록 모으면 꽤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8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시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닥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80만 원을 몇 달만 준다. 그러면 저는 뭐 하겠어요? 저는 소고기 사 먹고 여행 가고 못 살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근본적으로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냥 내 욕구를 채우는데 써버리는 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애터미라는 이 일이 여러분들이 저런 부업을 원하신다. 내가 한 130, 한 83만 원, 한 6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애터미를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요. 예정된 위험 있죠.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입니다. 은퇴예요, 은퇴. 은퇴를 하고 우리가 0세부터 100세까지 죽는 날까지 비용이 발생해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돈은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릴 적엔 부모님 돈으로 살았다 치지만 우리가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게 길어야 20년에서 40년입니다. 근데 이제 100세까지 산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그럼 100세 인생에서 또 마찬가지로 20년에서 40년은 소득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죠.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일정 부분을 비축하든가 못 벌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계속 돈을 벌거나 아니면 계속 돈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근데 계속 돈을 벌거나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노동소득만 하면 저를 써주질 않아요. 은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생활이 계속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돈을 벌어야 되거나 계속 돈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을 다니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 생활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이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이 529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체감하시죠? 예, 그런데 저기 그래프를 보면은 이 노란 그래프가 있고 파란 그래프가 있어요. 파란 그래프가 대기업인데요. 되게 연령대별로 금액이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업이 소득이 많다고 하지만 계속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5천만 원 연봉이면 많아요, 적어요? 5천만 원이면 그래도 고소득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기업이 평균 529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절반밖에 안 돼요. 맞벌이를 해야지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5천만 원 들어오시면 한 3천만 원 쓰시고 한 2천만 원 노후자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2천만 원 저축이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노후가 준비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삶에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평균 5천만 원이 되는데 6.6년이 걸리고 중소기업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비축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다. 근데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소득도 높거니와 또 뭐가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직장도 안정적인 데다가 소득도 높다 보니까 은행에서 더 많은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더 저리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산을 증식하는데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다녔던 분들이 훨씬 더 노후도 안정적이고 자산 증식이 쉬운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많을까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많을까요? 예, 압도적으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는 것을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돈이 들어오는 구조. 생활비를 벌 수 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돈이 그냥 몇 푼 들어온다가 아니라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옛날에는 퇴직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사기업 직장인들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거를 다 연금으로만 가져갈 수 있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금밖에 안 된답니다.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예, 일시금으로 줬더니 노후자금으로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는 연령대가 보통 60대, 그때 되면 너무 성성하죠? 근데 퇴직금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거를 불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해서 그 돈을 불리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홀딱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최소한의 현금 흐름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금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후에요 얼마큼 모아졌느냐보다 현금 흐름이 들어오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가 그 구조가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겠죠. 자, 애터미는 어떤 회사냐? 간단합니다.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인데 유통이라는 게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거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공급자에서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뭐가 붙어요? 유통 비용이라는 게 붙죠. 왜냐하면 비용도 발생하고 이 유통업자들도 마진을 챙겨야 하니까 이 제조되어 있는 원가에다가 유통비용이 되면서 이게 소비자한테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어요? 이 유통의 단계가 점점 줄면서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애터미 같은 이런 네트워크 회사는요 직접 판매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런 유통 단계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가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라고 하는 게 우리 애터미는 합력사죠. 제품을 절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하는 합력사가 있고, 우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무료로 회원 가입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우리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애터미가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주방세제도 쓰고 수세미도 쓰고 라면도 먹고 햄도 먹고 만두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로 어디를 이용했냐면, 저는 피부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토피나 건선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할인점도 이용을 했지만 먹거리는 유기농 매장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용했던 유기농 매장에서 먹던 그 라면이, 바로 그 라면, 그 제조사에도 만들어진 라면이 애터미에도 있는 거예요. 유기농 매장이나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던 라면이. 그런데 심지어 가격이 더 싸. 그럼 제가 마트 체인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거 외에 햄이나 만두 같은 우리가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유기농 매장에서 파는 것처럼 건강하게 만들고 스펙이 훨씬 더 좋은데 가격이 싸요. 그럼 제가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애터미의 대표적인 해모임부터 뷰티, 헤어, 바디, 리빙, 그다음에 식품, 패션은 데코까지 이렇게 500여 가지의 우리 집안에서 필요한, 내가 꼭 써야 되는 생필품들이 이렇게 다 라인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요, 대형 할인점이나 유기농 마트에서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밑에 빨간 글씨 밑에 뭐가 있어요? 포인트라고 해서 각 제품마다 포인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필요한 제품들을 구입했을 뿐인데 그 포인트를 모아서 일정 조건이 되니까 할인권을 주거나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저의 통장으로 현금 캐시백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대형 할인점을 다니시고 어떤 매장을 이용했든지 간에 현금으로 캐시백을 주는 거는 경험해보지 못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나 많은 돈을.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누구나 가능한, 누구나 해서 성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 단지 교과서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성공하려면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내가 써봤더니 기존의 마트보다 훨씬 좋고 싸서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싸. 그러면 주변에 알릴 수 있겠죠? 그렇게 알렸더니 소개비 쪽으로, 광고비 쪽으로 나에게 수당을 주더라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그 직접 판매 유통 구조라 그랬잖아요. 이 유통 비용이라는 거를, 비용의 일부를 우리의 수당으로 주는 거란 말이죠. 소득의 원천이. 그런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한두 명이 써보겠죠, 제품을. 제 얘기를 듣고. 근데 이분들이 제품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쓰겠죠. 떨어지면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멤버십이 저의 시스템이 돼서 저에게 소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파란색 글씨가 충족이 돼야 돼요. 어차피 쓸 생필품이어야 돼요. 내가 어쩌다 쓰는 게 아니라 꼭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써왔던 생필품이어야 되고, 기존의 유통보다 좋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공급 과잉 시대예요. 좋은 물건들 세고 셌죠. 그쵸? 좋은 물건들 세고 셌어요. 좋은데 비싸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좋은데 싸다, 이거를 알기만 알면 소비자들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좋고 싸야지 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돼야 저렇게 시스템 소득까지 연결이 되더라. 근데 지금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애터미가 이런 회사죠. 혹시 아직 애터미를 안 써보셨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 그러면 발빠르게 애터미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이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애터미 마트의 포인트 구조는 이래요. 누구나 무료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무료인데, 저는 사실 두 번째 요건 때문에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제품을 기한에 상관없이 구매를 하면 그 포인트를 적립해서 돈으로 준대요.
여러분들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회원가입해서 포인트 챙기세요 이랬는데 아니 됐어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저에게 소개했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매달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는 의무 구입을 했어야 돼요. 그냥 저는 애터미도 아직은 잘 모르니까 매달 살 것 같지는 않아. 내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쓸 것 같아. 그러니 회원가입도 굳이 의미 없어. 무슨 수당이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한에 상관없이 써도 언젠간 돈이 된다라는 이 말을 해주셔야지 진짜 의심이 돼서라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매달 사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 매달 사야 되고 엄청 많이 사야지 돈을 주지, 뭐 내가 이거 치약이나 뭐 이거 몇 가지 쓴다고 주겠어? 이러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꼭 이 두 번째 얘기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알기만 알면 안 쓰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료로 회원가입해서 내 좌측과 우측에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회사니까 소개비 쪽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광고비 쪽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두 명한테 가입을 시키면 돼요. 근데 무료인데 못할 이유가 있나요?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우리 언니, 친구 한 명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가 가입시켰든 남이 가입시켰든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다 인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나면 안 할 이유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터미는 무료로 회원가입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자, A는 뭐냐면 나만 쓰겠어, 나는 일로는 못해, 나는 말 못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보다 일을 못한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쓰는 소비자. 근데 내가 내 이름으로 어느 정도 쓰다가 내 이름으로 더 이상 안 사도 돼요. 왜요? 의무 구입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입시킨 왼쪽으로 물건을 사다가 오른쪽으로 제품을 사다가 이러면 언젠가 좌측과 우측에서 30대 30만 포인트가 맞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몇 달 만에 오든 상관없이. 아니 1년 만에 오더라도 6만 원이 어딥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4인 가족이 애터미 마트로 완전히 체인지가 됐다, 마트를 체인지했다라고 하면 한 달에 6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구매력이 좀 좋으신 분들 있죠? 가족이 좀 많고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2만 원까지도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엔잡너 소개했는데 엔잡 뭐 배달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트 하나 바꿔서 매달 6만 원에서 12만 원이 더 부가적으로 들어온다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죠. 여러분들 지금 월급을 10만 원을 더 올려주겠다 그러면 엄청 크지 않아요? 예, 이게 매달 들어온다면 커요. 근데 이게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일도 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마트를 바꿨는데 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나 애터미 못해요 그러면 아유 합시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만이라도 알토랑 같이 챙기도록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B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선크림과 폼클렌징을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단돈 8,000원.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저만 조용히 써야 될까요? 저는 막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야, 너 선크림 못 쓰냐? 그랬더니 나 못 써 이러는데 대부분 2만 원에서 4만 원짜리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봐. 이거 너무 싸지. 8,000원이야. 그러면 친구들도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죠. 저처럼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오지랖퍼들은 이 B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리다 보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잡너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금액을 애터미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 이게 이마만큼 되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계속적인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80만 원은 큰 돈이 아니다. 근데 계속 도는 80만 원은 크죠. 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B다. 마지막으로 C는 뭐냐면 C는 그거예요. 저처럼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저는 어릴 적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자 되는 방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애터미가 부자가 되는 일이에요. 노후자금 200만 원부터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1억을 쓰면요, 1억을 다 쓰고 비축을 못한다? 그런 일은 없을걸요? 1억을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1억 쓰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억을 다 못 쓰니까 돈이 비축이 돼요. 비축이 되니까 부자가 안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탈퇴하셔야 돼요. 부자가 안 되고 싶으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저거 힘들겠지. 부자는 아무나 되나? 맞죠. 부자는 아무나 됩니까? 절대 거저되는 거 아니고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본업이나 여러분들이 하려고 계시는 다른 부업보다 더 어렵지도 않아요. 노동이라는 게 원래 어렵죠. 일이라는 게 원래 쉽지만은 않습니다. 딱 그만큼의 힘듦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아까 B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게 우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월 말부터 12월 한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게 될지 한시적일지는 모르겠으나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가요, 직급수당과 후원수당 두 가지를 누구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7단계의 후원수당이 있고 7단계의 직급수당이 있어서 둘 다 이렇게 상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상반기 하번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하는데, 좌측과 우측의 작은 쪽이 250만 PB 이상이 되는 분들을 후원수당 45만 원, 직급수당을 보너스로 45만 원을 줘서 대략 보름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오는 분들을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요. 세일즈 마스터를 전반기, 하반기 유지하시면 제가 그토록 원했던 노후자금 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애터미에서 해야 되는 1차적인 나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전반기, 하반기가 늘 되는 사람이 되면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는데, 이게 단박에 되진 않겠죠. 이 단박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단 하나를 낳아준 게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예요. 근데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딤돌이 되지만 B처럼 나는 일은 잘 못하겠는데 그치만 나는 좀 오지랖이 넓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는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250대 250이 아니라 150만 PB 대 150만 PB가 돼도 옛날 같으면 30만 원이 나왔어요. 30만 원 적어요? 작아요? 30만 원이 계속 내가 소비만 바꿔서 된다. 크지 않습니까? 그 부가소득도 좋았는데 그런 분한테 20만 원의 프로모션을 더 줘서 50만 원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전반기, 하반기를 유지하며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한 부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직 사업자는 아니야, 내가 소비자야, 이런 분들도 이거는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게 어렵지 않다고?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에서 써봤어요. 그래서 수당을 받아보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그러면 내가 우리 언니나 내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도 애터미 마트로 바꾸고 그렇게 쓸 거면 캐시백 받자, 수당을 한번 받아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최소 좌측에 5명, 우측에 5명을 보름마다 캐시백을 받는 사람을 만들어져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다 그러면 10명을 만들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애터미를 한 지 9년이 됐고 제가 한 달에 1억 이상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저처럼 이 정도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 100분이 넘어요. 소비자가 100분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는데 이 소비자만 가지고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한번 만드는 일을 열정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처럼 하는 거는 뭐냐? 이 3가지를 하시면 돼요. 애용하고 시스템 참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잠깐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게 좀 힘들죠. 예, 애용은 뭐냐면 내가 쓰는 모든 제품을 애터미 마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CEO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바꿔봐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품을 적극적으로 쓴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해모임을 먹다 말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꾸준히 먹어봐서 내가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지,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애터미를 전달할 때 이게 다 도움이 돼요. 애터미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우리 회장님이 애터미를 써봤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만족한 소비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건데, 초기 사업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의문을 제기해요. 갈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 멀리 꼭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뭘 배우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은. 왜냐하면 애터미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에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나셔야 팀워크가 생기죠. 팀워크의 가장 시작은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느냐? 그냥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만나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팀워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러만 가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스템 밖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은 1도 없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왜요? 애터미가 시스템 사업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게 파는 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해모이 너무 좋아. 화장품 너무 좋아.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좀 사봐. 이렇게 얘기하면 의외로 잘 안 팔려요.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내가 언니로부터 화장품을 선물 받았는데 써보니까 기존에 내가 쓰던 것보다 어떻게 좋았고 가격이 되게 쌌어. 그래서 내가 썼는데 수당이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깝깝했던 내 노후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네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나의 소비자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죠. 애터미가 제품이 좋다, 돈도 나온다, 노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서 소비자들에게 내가 애터미를 왜 하게 됐는지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 얘기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사업이라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삶의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 또 그중에서 사업한다는 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사업을 방향성을 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교육을 하시는 교육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셔라 그러면 너무 깝깝하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단체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꾸준히만 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 마시고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터미가요, 이거를 혼자 하게 두질 않아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시스템에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럴까봐 시간도 다양하게, 요일도 다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부업가 세미나 오늘 같은 날도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세미나도 있고, 또 온라인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 또 우리는 회사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가 있어요. 이 교육센터에서 각 라인별로 진행되는 각종 세미나가 있어요. 스폰서가 안내하는 세미나를 내 조건에 맞게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이 세미나에 오시면 이게 성공 열차예요. 여기 올라타시면 애터미가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는 지금 그 노후 자금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제가요, 저 혼자만의 능력이었다면 200도 힘들어요. 200도 깝깝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만들겠어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을 능가하는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의 노력, 저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전이다, 함께하는 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신가요? 생뚱맞게 꿈 얘기하니까 되게 답답하시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답답하시고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 꿈 있어요 이렇게 밝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애터미를 처음 왔을 때 꿈을 꾸래요. 저는 이 꿈이라는 거 인생 시나리오를 쓰려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어쩌란 말이냐 나에게. 저는 꿈이 어린 시절에는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꿈들이 너무 아프고 불편했어요. 꿈을 꾸면 아파요. 그죠? 내가 막 여행을 가고 싶어,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아, 뭐 뮤지컬도 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이래. 근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접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꾸면 아프니까 그래 지금 이거로도 좋아. 꼭 여행을 가야 맛이야? 산책하면 되지. 이러면서 꿈을 접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을 또 꾸래요. 그러니까 그 꿈이 갑자기 꺼집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돈과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꿈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을까?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면 아이들한테
그냥 일단 짐이 되기 싫었어요. 이 짐이 되기 싫었던 게 첫 번째 목표였고, 짐이 안 된다면 이왕이면 애들이 뭔가 도전하고 싶고 하고 싶고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어요.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지, 이런 꿈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서 꿈을 꾸게 되었고, 꿈을 써내려가면서 이제 버킷리스트가 너무 꽉 찼어요. 그리고 9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지 9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된 애터미를 알아보고, 흘려버리지 않고 알아보고 애터미를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그 선택을 했던 45살 이전의 나의 삶과 지금 45살 이후 애터미를 알게 되고 제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 삶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게 불안함이었거든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3년 뒤, 5년 뒤가 늘 깝깝했어요. 노는 완전 깝깝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3년 뒤, 5년 뒤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나이 드는 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제가 모아진 돈으로는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제일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 걱정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미 부자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그런 일이에요. 내가 예정된 성공의 길로 가는 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움켜잡으시고 도전하셔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동네 엄마들끼리 자주 수다를 떨곤 하는데요. 하루는 애터미 치약, 마스크팩, 물티슈 등을 나눠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동네 엄마들이 애터미 제품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자연스럽게 애터미 제품 소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엄마들이 제가 애터미로 부업을 하며 꾸준히 소득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애터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애터미 얘기를 하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엄마들도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눈치를 보며 말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 참 난감하죠. 네, 많이들 겪고 계시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터미는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애터미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불리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부정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엄마들이 이것저것 물어본 거죠. 회의적으로.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일단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을 따로 만나셔야 돼요. 따로 만나서 왜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지, 어떤 부분의 경험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이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애터미에 대한 나쁜 인식들을 바꿔주게 되면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만나셔서 그분에게 설명을 해서 그분이 이렇게 애터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나중에 제대로 알고 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애용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제품을 한두 가지만 준 거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제대로 애터미 제품을 다른 제품들도 소개하고 또 캐시백에 대한 설명들도 하고 나면 더 애터미에 대해서 애용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만나서 관리를 해보십사 조언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이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사연은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단계 회사는 쉽게 사라진다고 하던데 애터미는 정말 안정적인 회사인가요? 예,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정답은 매우 안정적인 회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일로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다던데 그러고 안 하시면 안 되고 그 질문을 의문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전성만 볼 일이 아니라 안정성, 수익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안정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여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멤버십을 만들었는데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망해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CEO의 능력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도덕성도 있어야 돼요. 그거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나 재무제표 볼 줄 모르는데? 재무제표를요, 금융감독원 다트 시스템에 가면은 이렇게 항상 공시가 되어 있어요. 볼 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왜 막 매출은 일어나는데 적자가 나가지고 또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분한테 여쭤보신다면 아마 애터미 재무제표를 보면 기절하실걸요. 이런 회사도 있었어? 하고 그 정도로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셔야 되고, 또 CEO의 도덕성이라는 건 뭐냐? 그분이 가격 정책을 펼친다든지 내뱉은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보면 알겠죠.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이 기사화돼서 그것도 컴퓨터 앞에서 한 2시간만 검색해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요, 반드시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제품이어야 돼요.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고 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좋고 싼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사람 다 알고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회사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 시장이 넓어야 됩니다. 반드시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이런 안전성과 수익성이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100년간은 기업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왔었죠? 다들 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애터미는 어땠습니까? 예,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탄력적으로 회사가 먼저 대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떠한 그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계속 팔리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여야 돼요? 과거에도 팔렸고 앞으로도 팔릴 생필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자들에게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보상 플랜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상 플랜을 이 35%를 나눠주는 방식이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시작하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다가 상중하 균형 잡힌 보상 플랜이냐, 변하지 않는 보상 플랜이냐라는 측면을 다 따져보시고 애터미 사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알아보는데 4개월이 걸렸고요. 4개월 동안 제가 부업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애터미는 심지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됐는데요.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인 다이렉트 셀링지에 전체적인 글로벌 회사 중에 규모가 100억 불 이상인 회사들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요번에 애터미가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초의 일이에요. 대단하죠? 예. 이거 외에도 애터미는요, 정부에서 주는, 정부 기관에서 주는 어지간한 상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정말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고, 2009년 창업 이래로 단 한 번도 주춤하거나 백한 적이 없이 계속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점점 해외로 진출하는 비중이 많아지면서 이미 24개국에 진출했고, 작년에는 드디어 국내 매출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루었고, 또 2001년 대비 2022년에 1조 2천억이라고 43%나 증가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로 나갈 곳이 무궁무진해요. 계속 애터미가 100년간의 기업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검토하시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를 나를 설득하셔야지 남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애터미 부업을 시작하면 본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부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방해가 되는가요? 예,
방해가 될 수도 있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한 가지 일 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 일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내가 이 애터미를 하느라고 본업 일을 열심히 못하면 방해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애터미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전문성을 좀 의심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을 싫어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 안배에 있어서는 내가 애터미를 하는 순간 그건 감수하셔야 돼요. 두 개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두 배로 쓰셔야죠. 내가 여가 시간이나 노는 시간, 그래서 저녁에 있는 삶, 주말에 있는 삶, 3년만 포기하세요. 그러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 얘기를 하면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눈치 보여.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그거를 극복을 못하겠어. 그러면 애터미는 단체전이잖아요. 그거를 스폰서님과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나 애터미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애터미 한다 그러면 좀 뭐라 할 것 같아요. 좀 눈치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소비자인데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터미 제품 쓰니까 너무 좋아. 화장품 너무 좋아서 나 피부 너무 좋아졌잖아.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화장품이 어떻게 좋은데? 나 잘 몰라. 그러니까 나 애터미 관리해 주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서 우리 스폰서님을 짠 하고 모시면 되잖아요. 이런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좀 지혜롭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애터미를 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멋지다고 생각해요.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대요. 하물며 토끼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현업만 가지고 노후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한대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오히려 요즘 N잡 시대고 이래서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도 와 계시는 내 성공하는 파트너가 있는데요. 그 파트너는 오히려 애터미를 하면서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을 딱 영업을 하고 그 사람한테 청약서 사인까지 딱 받고 이걸 딱 접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고요. 저의 본업은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마트 체인지하면 생활비가 절감돼서 이 보험료를 내실 수 있고요. 제가 수당받게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험을 납입하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멋있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시면요, 상대방이 에이, 이렇게 안 봐요. 와, 멋있다. 아, 저 사람은 대책이 있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열받아 죽겠어. 그래도 갈 데가 없으면 참잖아요. 근데 애터미를 하게 되면 어떠냐면 아이, 간두고 애터미 하지 뭐. 좀 당당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득이 되는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공감하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퇴근 후 애터미, 부업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부업자가 성공할 수 있다면 이런 시간을 굳이 마련하지 않겠죠. 부업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애터미를 일처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애터미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본업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시간과 의지를 내서 이 애터미 사업을 철저하게 일로 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60% 이상이 다 부업자이십니다. 전업자보다 부업자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들 이상 보니까 국장님들은 다 전업이신 거예요. 과거에 부업이셨는데 애터미가 잘 되니까 전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업으로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부업으로 내가 이렇게 소득을 만들어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생활비를 벌 수 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터미는요, 부업으로 선택하기에 딱 좋은 일입니다. 부업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최대 많이 벌어야 100만 원, 200만 원이잖아요. 진짜 최대 온갖 노력을 해도. 근데 애터미는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한 달에 1억. 이런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업으로 하기에 딱 좋은 일이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터미가 저는 사실 9년 전에 애터미를 선택한
그 선택 하나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강의를 한다 이게 아니라 제 삶이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좌측과 우측에는 저와 함께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계신 분이 한 분 한 분 있고요. 올해도 이제 입성을 할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9년 전 저 혼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고 함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서민이었고 현재까지도 서민이었어요. 애터미를 알 때까지. 그런데 애터미에서 이제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직 애터미를 모르시는 분들 발빠르게 애터미를 알아보시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으면 좋겠냐? 최소한 한 달에서 길게는 3달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알아봐서 A, B, C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왕 C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모두 정상에서 뵙기를 고대하면서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